자, 안녕하십니까. 여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단원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서양에 대한 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제 1차 세계대전부터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가상 뉴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트형 문항이네요. 그죠? 자, 속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사라예보, 그 다음에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세 단어를 보고 이 전쟁은 무슨 사건이 되겠다? 이것은 바로 이제 사라예보 사건이 되겠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전쟁을 말한다? 1차 대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그 1차 대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1차 대전의 배경은요,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 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서로 편먹고 편먹기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 했죠? 바로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 빈체제가 형성돼 이후부터 꾸준히 향상돼 오다가 이때 되면은 민족주의가 완전 폭발하게 되더라. 이러면서 민족 간의 대립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게 사라예보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결합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게르만주의와 슬라브주의. 게르만은 쉽게 말해서 독일 계통, 슬라브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라 했죠.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은 이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일어났던 무슨 사건이었다? 파쇼다 사건이었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파쇼다 사건. 아까 전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디귿 볼까요? 자, 이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A 사건 이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으로 대립이 있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죠? 자,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수업 때 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뭐라 했어요? 슬라브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죠. 슬라브인의 거주 지역이었고, 슬라브인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슬라프. 자, 근데 이 지역은 외부의 이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민족의 지배를, 오늘날의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근데 이 과정에서 독립을 달성하게 되는데 누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냐? 바로 게르만 국가였던 오스트리아가 이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슬라브인들은 독립하고 나서 슬라브 국가로 가길 원했는데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했다더라.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슬라브 국가였던 세르비아가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뿔이 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립이 있다가, 그래서 세르비아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걸 계기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다. 자, 리을 볼까요? 사건의 결과 오스트리아 혁명이 일어나 빈체제가 붕괴된 거는 이때가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2월 혁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죠? 2월 혁명.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지문을 읽고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볼까요? 자, 유럽의 열강을 앞다투어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두 세력으로 나누었다. 가국가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동맹을 맺게 됐고, 그 다음에 이에 맞서 프랑스, 러시아 나국가는 협상을 맺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거 어떻게 기억하래죠? 독일, 도고이라고 했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죠? 그럼 가국가는 독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협상은 어떤 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이 정도 외워야 됩니다. 영러프, 영국, 러시아, 프랑스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겠어요? 영국이 되겠죠. 그죠? 그럼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질문 볼까요? 자, 가국가는 콩고를 식민지로 차지했다. 자, 여러분, 콩고는 무조건 어디라 했습니까? 벨기에라고 저번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독일은 1차 대전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이 2번이다. 자, 여러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전쟁이 점차 장기화되고 독일이 점차 이제 위기를 맞게 되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랑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든 싸우는 국가든 그냥 싹 다 잠수함으로 그 배를 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기로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어느 나라가 참전하게 됐다 했죠?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왜요? 당시에 배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수많은 그냥 평범한 무고한 미국인들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영국은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산비정책. 여러분, 산비정책은 어디입니까?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 자, 산비는 어디였어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도 알잖아요. 베를린. 그럼 독일인 거 알겠죠?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입니다. 자, 4번 볼까요? 독일은 1차 대전 도중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항복했대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항복했다. 맞는 설명이 아니죠. 영국은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이건 이제 독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이 과정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5번. 가나 국가가 충돌하게 되면서 파쇼다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파쇼다 사건은 누구랑 누구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이었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설명도 아니었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대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대전 도중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러시아 혁명의 결과 소련이 수립됐고, 이 소련은 무슨 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했다? 바로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제목 땡땡땡 혁명의 전개. 솔직히 이것만 봐도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죠. 자, 러시아 제정이 무너지고 가인물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된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두 글자로 뭐랬어요? 소련이라고 했죠. 그죠? 소련. 자, 그러면 러시아 제정이 무너진 건 뭐냐면은 바로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2월 혁명. 그 다음에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것은 10월 혁명이 되겠죠. 10월 혁명. 이 10월 혁명을 주도하게 된 인물은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죠. 레닌. 그 레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보기 볼까요? 1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아니죠. 당시 러시아에서 요구하던 것은 뭐냐면은 1차 대전에서 제발 빼자, 발 빼자 라는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왜요? 지금 나라 상황도 안 좋은데 계속 전쟁에 나가서 국력을 소모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굶주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레닌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혁명을 전개한 이후 바로 1차 대전에서 발을 뺍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2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건 누구였어요? 레닌 이후에 집권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추진했던 계획이었죠. 아닙니다. 자, 디귿 코민테른을 수립했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코민테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바로 국제적으로 공산당 운동을 지원하던, 그죠? 공산당 운동을 지원하던 국제공산당 조직이었잖아요. 왜요?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이 최초였기 때문에 이 쪽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산당 운동을 지원하는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레닌 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토지와 주유사업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했다. 맞는 설명이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잖아요. 국유화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이 재산을 가지면 결국 그것이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국가 소유로 돌렸다라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다더라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밑줄 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인물이 실시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여기 보면은 10월 혁명을 주도했다. 10월 혁명을 주도한 거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누굽니까? 레닌입니다. 레닌이 되겠고,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급진적인 개혁, 우리 아까 살펴봤죠. 뭡니까? 국유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혼란을 더 추구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실시합니까? 바로 2번 이죠.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신경제 정책은 뭐랬어요? New Economic Policy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처음부터 바로 실시하니까 이 당시의 시민들, 이 러시아 이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 소련은
바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일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기반인데 이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혼란이 더 왔어. 그래서 일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허용하더라. 자본주의적인. 그럼 여기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뭔데요? 자, 여러분은 뭐 일부 재산을 약간 소유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일부 뭐 판매가 가능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부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2번이 되겠다. 자,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관련된 것과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데 1번과 5번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제 스탈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바로 3번. 바로 6-3으로 가볼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어쨌든 큰 전쟁이 한 번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은 싸우지 말자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알고 한번 1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의 인원수를 골라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가학생 로카르노 조약 등의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이거는 뭡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합의를 한 것이 되겠죠. 자, 나학생 볼까요? 국제연맹을 수립했다. 맞죠?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당시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였지만 이게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 했어요? 안 됐다 했어요? 안 됐다 했어요. 왜요? 미국 등의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없었다? 이 분쟁을 조절할 군사력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연맹은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 바로 다에 이어지네요.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틀린 설명이죠. 다학생은 맞는 말이 아니다. 자, 라학생 볼까요? 윌슨은 14개조 평화원칙을 제시하여 군비 축소, 민족 자결주의 중을 제시했다. 군비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를 축소했다는 거죠. 왜요? 이 전쟁의 과정에서 군대를 늘렸던 것을 축소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 자, 마학생 볼까요?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전체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 이 설명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본 건 뭐예요? 평화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마학생은 틀린 대답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3명, 3번이 되겠다더라.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A국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볼까요? 자, 1929년 10월 24일 뉴욕.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는 미국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미국이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주식이 갑자기 폭락했대요.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났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당시에 1929년 어떤 사태를 말하는 거다? 이 B 현상은 경제 대공황이 되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국제사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파급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볼까요? 자, 해외 식민지를 확장시켰다. 아니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국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혀 아닌 설명. 자, 식민지와 본국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였어요. 왜요? 당시에 이들은 이제 제한적인 무역을 하면서 타격을 줄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본인의 어떤 과잉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식민지에게 그냥 바로 팔려는 어떤 이런 이제 의도도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들은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다. 틀린 설명. 미국이 아니잖아요. 3번 개인보다 국가 전체 이익을 강조하는 파시즘이 등장했다. 이거는 뭡니까? 파시즘은 네 글자로 하면 뭐랬어요? 전체주의라 했죠.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주요 국가는 어디냐면은 바로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되겠죠. 왜요? 이들은 당시에 식민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강조한다는 전체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적극적인 침략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적극적인 침략 정책을 펼쳤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닌 설명이겠네요. 자, 4번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자 했다. 맞죠? 이것은 뭡니까? 원래는 국가가 이
사적인 경제 체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 대공황으로 미국 전체, 국가 전체의 위기가 도래하자 이대로 그냥 손 놓을 수는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생산과 수입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거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실시했다. 이걸 바로 뭐라 했죠? 뉴딜 정책이라죠. 뉴딜 정책.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했던 이 뉴딜 정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증기기관 개량. 이거는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전혀 다른, 이때와는 연관이 없는 한참 전의 이야기죠. 틀린 설명이 되겠더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수립하려 했지만 결국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2차 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빠르죠? 빠르면은 잠깐 멈추세요. 녹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자, 대공황의 이후 어떤 가국가에서는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했대요. 나치.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치 하면은 독일이잖아요, 그죠? 독일이다더라. 자, 그러면 독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가국가에서 대공황. 여러분, 독일에서 대공황이 시작됐나요? 대공황의 시작은 뭐였어요? 주식이 갑자기 폭락한 것을 계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였어요? 미국이었죠, 그죠? 아닙니다. 자, 2번. 독일에서는 레닌을 중심으로, 레닌은 어딥니까?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아니다. 자, 3번. 독일에서는 이 전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건 뭐였습니까? 바로 해서 2차 대전이 되겠다, 그죠?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2차 대전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독일은 2차 대전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했어요. 여러분,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한 건 맞아요. 근데 A 전쟁이 아니라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독일은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맞죠? 이것을 뭐라 했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수용소로 보내고, 그 다음에 학살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수행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학살하게 되더라.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독일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배로 끝나게 되죠, 그죠? 패배로. 당시 히틀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났다더라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더라. 자,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자, 2번. 가이드와 검색 주제로 적절한 것은, 자, 보세요. 일본군 위안부,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원자폭탄.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다 몇 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더라. 더 내용을 추가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난징 대학살 이런 것도 2차 대전 당시에 일어난 거죠, 그죠? 난징 대학살. 또 관련된 피해가 뭐 진주만 침공 이런 것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구나 이런 키워드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잔혹한 일들이 있었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볼게요. 일단 가장 큰 적이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이런 전체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나서 이 당시에 평화로워졌냐? 아닙니다. 당시에 세계 질서를 누가 제패하냐를 두고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이 격렬하게 대립을 했다더라. 근데 이미 전쟁이 한번 났으니까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격렬한 전쟁은 없었지만 이 둘이 상당히 쎄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보였다 해서 냉전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냉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자, 다음 질문을 읽고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일본이 패망하면서 2차 대전이 종결되자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죠?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국가는 소련이 되겠죠. 다양한 노력을 했다더라.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원조체제를 했고요, 군사적으로도 협력기구를 했대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자, 일단 미국은요, 경제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합니까? 유럽을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직후니까 유럽이 상당히 낙후돼 있겠죠. 그런 유럽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 했죠? 마셜.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셜 계획을 실시해서 돈을 지원해 주죠. 이걸 주겠어요. 이거 돈 줄 테니까 너희 공산화 되지 말고 우리 진영으로 계속 있어라 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겠죠. 그럼 소련도 여기에 질 수 없다. 소련도 뭘 만들어요? 바로 뭐 코메콘과 같은 경제상호 원조회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련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자, 군사적으로도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뭘 만들었어요? 이 유럽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협력하기 위해 나토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련도 질 수 없다. 뭘 만들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요약은 뭐였어요? 약자는 뭐였어요? WTO였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WTO랑은 다른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보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가는 요걸 막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했나요? 아니죠. 뉴딜 정책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여러분? 대공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살펴봤죠. 아닙니다. 자, 2번. 미국은요, 군사적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했다. 아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언제예요? 2차 대전 과정에 있었던 작전이잖아요. 그죠? 틀린 설명이 되겠다. 자, 3번. 소련은요, 이 경제 지원을 위해 마셜 플랜을 실시했다.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마셜 계획이죠. 이건 뭡니까? 미국이네요. 그죠? 틀린 설명이 되겠다. 자, 4번. 소련은 군사를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설치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5번 선지 볼까요? 가와 나는 파쇼다 사건. 여러분, 파쇼다 사건은 이 둘 다 아니죠. 누구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과정에서 충돌했던 사건, 한참 전 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더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건 또 서술형 주제니까 꼼꼼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남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어. 맞아요. 냉전이 가져온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자, 냉전이요, 유럽에서는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열전으로 변했다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어요. 이것도 맞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자, 2번.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 맞아. 베트남 전쟁.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독일이 분단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어. 맞아요. 그죠? 당시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졌다. 4번. 중국은 내전이 일어나 공산당의 본토를 장악했어. 했죠. 그럼 자본주의 진영은 어디로 이동했다 했죠? 오늘날의 타이완인 대만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5번 볼까요?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 이거는 냉전의 이제 완화를 보여주는 거죠. 냉전의 이제 영향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마지막 볼까요? 이제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냉전이 우리 영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고조되다가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가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시작하면서 점차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라고 했었죠. 그 과정에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먼저 냉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의 영향, 자, 가연물이 추전한 기억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시기도 볼 수 있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또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모를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했대요. 민주화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개방 정책 실시했다. 개혁 개방 이러면 가인물은 누굽니까? 고르바초프가 되겠죠. 그죠? 고르바초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혁 정책, 개방 정책의 영향을 골라보래요. 자, 한국 전쟁이 발발했나요? 아니죠. 당연히 냉전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신경제 정책이 실시됐나요? 아니죠. 이건 레닌이죠. 레닌.
자,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국가 연합이 수립된 것은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왜요? 원래 소련은요, 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많은 나라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이걸 문을 열어주고 좀 더 느슨한 경제를 허용하자 당연히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겠죠. 그 과정에서 소련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해체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구였습니까? 스탈린이었죠. 스탈린. 그다음에 빈체제는 한참 전의 이야기죠.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더라.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자본주의 체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다양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대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에이펙이 형성되어서 맞아요. 맞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그죠? 유로 많이 쓴다 했잖아요. 자, 3번 북미 지역에서는 나프타가 수립되면서 협력했다. 나프타가 뭐였어요?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라고 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미국은 유럽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조약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뭐였습니까? 냉전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군사기구라고 했죠. 군사협력기구. 그러니까 이거는 냉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기구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세계무역기구가 조직되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했다. 맞는 설명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경제를 주도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했었다라고 마지막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영어 약자를 위주로 구분을 하면 되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 WTO 세계무역기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일 수도 있다 했죠. 이것을 좀 유념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다 해봤고요. 이 딱히 이 많은 선생님이 학습지 문제에서 시험에 연계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말고 제가 이거 파일 올릴 테니까 여러 번 풀어보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